퇴근하고 내면서 토요일날 일날 쉬고. 갖다 주면 고맙다고 서로 인사하고 하는데 거기서 또 기분이 안 나면 좋아지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하고 마케팅이나 뭐 그런 데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전문 그 시스템 속에서 제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그런 중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난에 가려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정년은 짧아지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가 갖는 사회적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임금을 나눠주기 위해 생산성이 없는 일자리를 찍어낸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년을 맞은 노인 일자리 사업. 새로운 시도와 과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늘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오래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마다 따로 사업단 발대식을 가질 정도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이 동에서만 10개 조가 거리의 환경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3일 동안 일을 해서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게 된 그 계기. 그냥 복잡해서 좋게 돈 좋게 쓰려고 그러지. 어디에 쓰실? 어디다 쓰려고요? 돈 쓸 때서 셌지요 뭐. 병원에도 만날 댕기지. 아프니까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다공증 약도 그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요. 전주시 서신동의 경우에는 40명이 배정됐지만 160명이 넘는 노인들이 신청할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이 아니면 따로 하실 만한 일? 없어요. 예. 없어요. 연대까지 집에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처럼 지금 보다 복잡한지를 알고 신청해보라고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를 신청했다 떨어진 노인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1차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이나 건강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를 줍거나 주차 계도, 산불 감시 등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모두 211억 원을 투입해 11,80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86%인 57명이 맡게 될 일자리는 이런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공익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접근들이 없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하면 그냥 거리 청소나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이 좀 심해요. 또한 건강도 여의치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공익형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좋으세요? 어머니는? 저 살살 그 쓰레기나 좋게 일자리 주고 돈 좋게.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2004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보셨던 쓰레기 줍기와 같은 이른바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공익형 중심의 일자리 사업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건비를 의존하지만 급여의 일정 부분은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조달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성도 인정받는 시장형 일자리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문을 연 빵집입니다. 이 빵집은 60세 이상의 노인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빵을 찌는 기계를 구입하고 가게 세를 냈습니다. 할머니들이 만들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간식으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른 빵은 진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참 세밀하게 깨끗하게 잘 만들고 애기들 빵은 우리 손자들이 먹는 것처럼 정말 잘 만들죠. 정성을 다해서. 맛있다고 해요, 다. 이 빵집에서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들은 2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5일. 소일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노인들은 뭔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직장이에요, 처음 직장. 처음 하시고 나니까 상당히 좀 기쁘고. 아유, 막 신나지, 신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얼마나 좋아. 토요일날 일날 쉬고. 할머니들의 빵 사업은 시작 6개월 만에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빵 사업을 처음 기획했던 시니어 클럽에서도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자신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고 노인들의 의욕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는 일자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수입을 내고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잘 하시는 것들, 손쉽게 하시는 것들이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어떤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많이 고려했겠죠. 농촌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시니어클럽에서는 2007년부터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다듬고 있는 이 노인들이 바로 영농사업단 소속입니다. 노인들의 체력을 고려해 적절하게 작업량을 정했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농사일 프로그램을 강도를 적당하게, 이분들이 일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강도가 센 것은 시간을 좀 적게 잡고, 하루 4시간 일인데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 잡고, 강도가 좀 높은 것은 4시간 다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 노인들이 갖고 있는 영농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전환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전체 60명의 노인 가운데 독거 노인이 3분의 1, 손녀, 손자와 살고 있는 조손 가정의 노인이 10명 정도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용돈도 벌고 말벗도 생겼습니다. 큰 부담 안 되세요, 육체적으로? 별 부담은 안 돼요. 그냥 심심풀이로 해요. 서로 이렇게 뭐 다 친구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웃고 즐겁고 그게 좋아요. 정부 지원금으로 땅을 얻어 농지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은 파를 비롯해 부추, 감자, 양파, 고구마 등 15가지입니다. 모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농협이나 생협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거래를 통해 판매됩니다. 또 일선학교에 간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간식의 재료가 일단 정직하다는 거. 예, 재료를 우리가 여기서 직접 생산해내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다거나 재료 자체를 뭐 고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친환경 그 축산물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한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뭐 용도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농촌 노인들이 재배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점이 그나름의 경쟁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농사업대 내 재정 자립도는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완주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 사업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나가서 하기 어려운 가게나 점포에 점심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이 의외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창업 모델형 사업 공모에서 대상자로 선정될 만큼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완주군 지역의 저소득 노인이나 아동에게 저희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용류를 그분들에게 우리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말로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용류를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구나. 시장형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들이 받는 월급은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정도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노인들이 1년 내내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며 사회적으로 노인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몇 개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공익형, 교육형이 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형 사업들 1년 내내 할 수 있는 좀 월급은 적더라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조금씩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수익을 유지하거나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형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나 시혜성 성격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수익적 마인드의 접근이 뒤돌아야 됩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난해 이 경로당에서는 칡즙을 내서 파는 사업을 직접 맡았습니다. 1경로당 1일자리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군의 지원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농촌의 여건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불러서 산에서 칡을 캐고 캐온 칡을 손질해서 즙을 내다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코코링에 불러갖고는 이제 불러갖고는 그럼으로 코코링에 불러갖고 그럼 싹 주어. 그래갖고 이제 그럼 칡을 내갖고 즙 내갖고 이제 팔기도 하고 선사도 주고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공동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 간의 작업량을 나누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인들이 칡을 캐서 즙을 내 파는 사업이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익은 얼마나 남았어요? 결산 보고서 통계로 5만 원인가 남았던가. 5만 원이요? 수입은 별거 없어요. 네. 수입은 별거 없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부르는 값 줘야 되고 그런 거 다 주고 5만 원 남았어. 다 제하고. 결국 칡즙 사업은 한 번 하고 중단됐습니다. 농촌 상황을 감안한 일자리였다지만 기본적인 수익 개념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후로는 왜 더 하실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했지요. 뭐 별로 이제 이익이 안 난 게 그런가. 안 했지.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일자리 사업은 결국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완주 시니어 클럽처럼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려고 해도 결국 부딪히는 문제는 판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을 해놔도 판매를 못해서 농촌형 사업들을 하고 싶은 그런 기관들에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포장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재배했을 때 재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히 지원을 해준다면 농촌형의 어떤 노인 일자리들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회, 복지회관 등에서는
노인들의 사업 마인드를 이끌어줄 전문 인력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사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립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지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가공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 임가공 쪽인데 어떤 가공업이나 직접 생산하는 쪽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사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하고 마케팅이나 뭐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 같은 것들 하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이 진보해서 가려고 하면 도에 그럴 수 있는 자문팀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전문 그 시스템 속에서 제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게 유리한가라고 하는 컨설팅도 받고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장형 일자리를 한 단계 발전시킨 창업 모델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과제는 적극적인 인큐베이팅입니다. 또 중앙정부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능한 시장형 사업이 어떤 매뉴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른 것들 속에 준비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냥 단순히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노인 택배 서비스입니다. 네, 쿡 떠왔습니다. 네. 6070 택배 서비스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일자리입니다. 호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전주 금암 노인복지회관에서 삼천동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택배 회사가 삼천동 지역 8개 아파트에 배달할 물량을 받아서 18명의 노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1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은 평균 5건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낯선 남자가 찾아오고 그러면 참 쉽사리 문을 열어주질 않으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직접 배송을 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택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어머니들 이렇게 딱 보시고 아 정말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다. 하루에 3시간 안팎, 사흘 동안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은 10만 원입니다. 월급의 50%는 전주시의 보조로 나머지는 노인들이 일을 해서 올린 수익금에서 나옵니다. 운동 삼아서, 소일거리 삼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택배 사업단의 노인들은 나름대로 재미를 붙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벌어야겠다는 것보다도 활동하고 하니까 기다려지고 가서 딸려주고 또 갖다 주면 고맙다고 서로 인사하고 하는데 거기서 또 좀 기분이 안 나면 좋아지는데. 노인 택배 사업단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택배 회사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인력보다는 그 지역에 살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게 인건비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택배사 입장에서도 그 아파트 단지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게 되면 뭐 유류비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도 절감할 수가 있고 이런 뭐 유류비 문제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배사 측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과제는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택배 서비스에서는 일정한 물량을 계속 확보하는 일입니다. 노인들은 작업량을 지금의 2배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며 작업량을 늘려서 월급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력에 붙이진 않으시고요. 아 이건 할만한데 20kg 미만을 주니까 물량이 너무나 적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더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다는 거.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택배 물량은 사업 초기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삼천동을 거점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거나 다른 택배 회사의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거점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이 추가 거점을 하나를 개설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한 개 택배사하고만 이렇게 협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택배사를 외에 다른 한 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택배사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070 노인 택배 사업은 기존의 청년 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틈새 시장을 확보했다는 것과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와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는 전주시, 컨테이너가 들어선 땅은 부근의 교회, 기술적인 지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협조는 택배회사, 사업 주관은 지역 노인복지회관이 맡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존 공간을 만들어줄 때 일반 기업들의 참여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사회적으로 연계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서 좀 뭔가 그 시장 내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큰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의 노인 인력을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선 현장 감각을 보유하고 있고 여력이 있는 60대 초반의 인력에 초점을 두고 맞춤식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면 노인 일자리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보통 7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퇴직하시고 일자리보다는 이제 여가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그런 중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형에서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산성을 갖춘 시장형으로 그 비중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나 창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적절한 연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업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등의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퇴직 후에 생산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춘 교육 시스템이나 인생 재설계 교육을 상설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